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감사보고서, 그중에서도 특히 적정의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회계감사,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고 또 보고서를 딱 봤을 때 뭘 봐야 하는지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비상장 기업의 수정되지 않은 의견? 영어로는 unmodified opinion이죠. 그리고 상장 기업의 자격 없는 의견. 이건 unqualified opinion. 용어가 다르군요. 네, 흔히 둘 다 적정 의견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보고서가 어떻게 다르고 뭘 봐야 하는지 비교하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냈다. 이거 좋은 건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신호죠. 쉽게 말하면 감사인이 보기에 이 회사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공정하게,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잘 작성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문제 없다. 오케이. 근데 아까 용어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비상장은 unmodified, 상장은 unqualified. 왜 다른 거죠? 그게 따르는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비상장 기업은 보통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기준을 따르고요. 상장 기업은 PCOAB, 그러니까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기준을 따르거든요. 이게 좀 더 엄격해요. 아, 기준이 다르니 이름표도 다르다. 그럼 보고서 내용도 당연히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비상장 기업 보고서부터 보면요. 기본적으로 제목, 수신인 이런 거 외에 중요한 섹션들이 있어요. 네. 의견 섹션에서는 이제 어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했고 결과적으로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다. 이걸 딱 명시하고요. 네. 핵심 결론이군요. 그리고 의견 근거 섹션에서는 우리가 GAAP 기준에 따라 감사했고 독립성을 지켰고 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모았다. 이런 걸 밝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경영진 책임, 감사인 책임도 나눠져 있던데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섹션은 말 그대로 재무제표 작성하고 내부 통제 잘 만드는 건 경영진 책임이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고요. 그쵸. 회계는 회사 책임이니까. 네. 그리고 감사인의 책임 섹션에서는 감사인의 목표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 그러니까 큰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거라고 설명해요. 합리적인 확신이요. 그게 뭔가요? 100% 확신이랑은 다른 건가요? 정확해요. 이게 절대적인 보증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뭐랄까, 최선을 다해 살펴봤지만 숨어있는 아주 작은 문제까지 다 찾아냈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뉘앙스죠. 아, 그렇군요. 절대적인 건 아니다. 네. 그리고 감사인은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회계 정책은 적절한지 이런 것도 다 평가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비상장 기업 보고서의 기본 틀은 이제 감이 좀 잡히네요. 그런데 이제 상장 기업 보고서, 이게 또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주요하게 봐야 할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장 기업의 자격 없는 의견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PCOAB 기준을 따르고 수신인도 주주랑 이사회로 딱 정해져 있죠.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게 바로 핵심 감사사항, 영어로 CAMS입니다. Critical Audit Matters. 핵심 감사 사항, CAMS.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뭐죠? KM은요,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감사위원회랑 논의했던 여러 사항들 중에서요, 재무제표에도 중요하고 동시에 감사인이 판단하기에 특히 좀 어렵거나 주관적이거나 복잡했던 그런 사안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했던 걸 굳이 보고서에 쓴다고요? 왜죠? 약간 자랑인가요? 자랑이라기보다는요, 투명성 때문이죠. 단순히 적정합니다라는 결과만 주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특히 이 부분이 중요했고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되게 복잡한 파생상품 가치 평가라든지 아니면 큰 규모의 인수합병 관련 회계 처리, 특정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런 판단들 있죠. 이런 게 KM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좋은 건가요? 이걸 보면 이 회사는 이런 부분에 좀 복잡한 이슈가 있구나 또는 감사인이 이런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봤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재무제표의 어떤 부분이 잠재적으로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높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랄까, 감사의 하이라이트 또는 난코스 지점을 보여주는 창 같은 거죠. 오, 감사의 난코스. 비유 좋은데요? 근데 비상장 기업 보고서에도 비슷하게 핵심 감사사항 KMS라는 걸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KAM이랑 KMS는 같은 건가요? 개념은 유사해요. 둘 다 감사에서 중요하고 어려웠던 점을 다루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KMES는 비상장기업 감사에서 선택 사항이지만 KAMS는 상장기업 감사에서 일부 예외 빼고는 의무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 의무냐 선택이냐. 그게 크네요. 네, 그러니까 상장기업 보고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감사의 어려운 지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상장기업 보고서에는 감사인이 이 회사 감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그 테녀 정보도 공시해야 하고요. 폼 AP라고 해서 감사 참여자 정보도 따로 제출해야 해요. 투명성을 더 강화한 거죠. 와, 상장기업 감사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적정 의견 보고서를 볼 때 그냥 적정이네, 문제 없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같은 적정 의견 딱지라도 이게 비상장기업 보고서인지 KAS 기준, KMS는 선택, 상장기업 보고서인지 PCOAB 기준, KAMS 의무, 테녀 공시에 따라서 그 안에 담긴 정보의 깊이나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특히 상장기업 보고서의 KMS를 보면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어떤 고민과 판단이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걸 통해 재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한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정말 감사 보고서의 적정 의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unmodified와 unqualified, 용어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같고 보고서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특히 상장기업 보고서의 KAMS가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 확실히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실 점은 적정 의견은 분명 좋은 신호지만 감사는 어디까지나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거지 절대적인 보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세부 내용, 특히 KAM 같은 부분을 통해 재무 정보의 이면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합리적 확신만을 제공하고 또 경영진의 추정이나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단 하나의 감사 보고서, 심지어 적정 의견이 나온 보고서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